자, 이번 강의는 챕터 3 조경사 중에서 동양 조경사 살펴볼게요. 이 동양 조경사는 크게 중국, 일본 두 개부터 일단 할게요. 한국 조경사는 따로 있죠. 자, 동양 조경사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요, 2015년, 2014년부터 5년, 6년 뒤로 해서 조경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조경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중국 조경사 비중이 너무 커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조경사는 사상, 서양 조경사는 사실 딱딱딱딱 떨어지는 이즘이나 스타일이 탁탁 있고 무슨 시대 무슨 정원 요것만 열심히 외운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양 조경사의 중국은 굉장히 정원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열심히 풀어보시고 거기에 나왔던 동양 조경사, 특히 중국 조경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동양 조경사 중국에는 특징이 사의주의, 의미를 붙이는, 사물에 의미를 붙이는 풍경식이다. 그 18세기 풍경식 정원식, 영국 풍경식은 사실주의적 풍경식이죠. 그런데 얘는 중국 조경은 사의주의, 사물에 의미를 붙이는 풍경식이에요. 자, 시대적으로 은나라 시대 때부터 청나라까지 뒤에 오면서 조경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겠죠. 송, 금, 원, 명, 청 이런 시대에 오면서 굉장히 많겠죠. 요 시대별로 어떤 대표적인 정원이 있었는지, 또 동양이나 우리나라 조경에는 문헌이 되게 중요해요. 문헌. 이 나라 시대 때 이런 정원에 관한 문헌이 뭐가 있었다, 내용이 뭐다,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시대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고대라서 특징이 별로 없죠. 주, 영대, 평평한 땅, 그 다음에 원유, 추나자 시절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대이기 때문에 그 문헌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유를 만들었다고 한다. 유에서 왕후와 뱃놀이를 하다가 부인이 장난이 너무 심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기록들이 있다. 진나라 때 아방궁 아시죠? 그 다음에 진수영묘, 만리장성 유명하죠. 한나라 시대 때 상림원, 태액지원, 그 상림원 같은 경우에 70개 이군과 꽃나무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적 특징으로 대관각, 어떤 대, 토단에 올린 건물 대, 그 다음에 경치를 보기 위한 관, 그 다음에 살림집이 있다 그러면 각. 대부분 그렇죠. 이름이 무슨 각, 임고관, 풍경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고대 보는 거예요. 지금 석양잡기나 개인주택 정원이 대부분이다. 삼국시대 위초고시대 화림원 될 수 있고요. 진나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왕이지 난장기 책이 유명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곡수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지 난장기가 중국의 진나라였다. 그 원정의 유수를 돌리는 수법 있잖아요. 우리나라 포석정, 통일신라 시대 포석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남북조 시대 남원, 북조 금원. 금원이라는 것은 그 왕궁의 궁궐에 있는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나라 현인궁, 당나라 때 보면서 인위적 정원, 태호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태호석은 태호라는 지방에 나는 돌인데 이 돌이 우리나라 제주도 돌처럼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막 특이하게 생기고 막 그래서 그거를 막 실어와서 자기 정원에 꾸미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송나라 멸망의 원인이 태호석에 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죠. 자, 당나라 때 조경 관련 서적으로 백거이의 백모단, 동파종화 이런 것들 유명하고 내용도 잘 보셔야 돼요. 별표 4개 너무 중요합니다. 중세 송나라에 오면서 그 태호석이 유행해서 태호석을 운반하는 배를 화석강이라고 할 정도로 배까지 있어. 그 다음에 노예들을 막 써가지고 막 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자기 정원에, 우리 집 정원에 태호에서 이번에 멋진
그 태호성이 왔어. 그러면 파티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부의 상징, 자기 가문 상징 그런 것들로 활용됐죠. 궁궐정원으로 금원 4대원 있죠. 경리원, 금명지, 의천원, 옥진원. 정원 유적 취미점 만세산원 있는데요. 태호석이 유행했다. 주면이 설계한 만세산원. 문헌으로 이격비 낙양명원기랑 고양수 화방제기, 그 추용전기. 요 문헌은 너무 시대가 뭐냐는 문제도 나오고 내용이 맞는 것은 짝지어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남송시대 덕수궁. 주밀의 오흥 원림기. 요거는 남송시대 서적입니다. 조경 서적입니다. 명원을 소개해 30개의 명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어디는 어디가 좋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정원의 유자청의 정원 묘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석가상가, 백계, 봉오리, 뭐 계곡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남송시대 정원으로 남원, 석호, 구정, 약호, 창랑정 이런 거 있다. 금나라 때 금원, 그 다음에 원나라 원림, 그 다음에 금원을 개조해서 여기 때는 그 티베트식 흰색 라마탑이 설치되었다. 그 다음에 주덕윤의 사자리 마운님이란 거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근세 오면서 이제 정원이 굉장히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송나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명나라 때부터. 명나라 어하원이라고 해서 금원이죠. 자금성 금원인데 경산, 만세산이라고 부르는 풍수지리를 해서 5개 몽우리를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 중국은 이렇게 가산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냥 마운딩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동네 뒷산과 같은 그 정도 크기죠. 스케일 면에서 굉장히 다르죠. 명나라 때 졸정원,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민간정원이에요. 면적도 넓고 섬도 세계에서 12,000평이에요. 여수동자헌이라는 부채꽃 부채 모양의 정자가 있고요. 우리나라 관람정과 유사하죠. 자권, 그 명원으로 꼽히는 것이죠. 유원, 4대 명원이에요. 소주지방에. 명나라 때 서적으로 문진형의 장물지 12권, 이계성의 원야 3권,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5개. 별표 여기다 또 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서 이거. 자, 이거 시험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명나라 때 서차구현, 소기원, 졸정원, 서동정원, 유원이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 넘어가면서 자금성의 정원에 있는 금원, 어하원. 요 특징들 잘 보세요. 특징들 하나하나 시험 문제에 다 나옵니다. 건용하원, 경산, 서원. 금나라 때 전에 오는 금원이죠. 이궁으로 별궁이죠. 이궁은 별궁의 원명이궁, 그 다음에 만수산이고 이건 이화원이라고 하고요. 열하의 피서산장, 열은 별장이죠. 여기들 소나무 위주의 정원이었다. 지방에 따른 명원, 양주 지방에 있었던 거, 소주 지방에 있었던 거, 이거는 그 지방이 자연환경이 되게 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궁이나 별장 같은 게 많았던 거죠. 자, 중국 정원은 한마디로 원시공원 같은 형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연과 인공미를 겸했다. 성내 제한된 공간에 부속되는 정원이다. 그러니까 금원 중심이었다는 거죠. 주택의 건물 사이에 만들어지는 중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대비야, 대비. 대비 별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화보다는 대비예요. 그 다음에 넌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 없어요. 여러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율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실제 자연이 요만큼이라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1대1이에요. 우리나라는 1대1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있잖아요. 요게 진짜 실제 자연이야. 중국은 어떠냐면 이거를 넌 스케일 이래 하기도 하고 요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자연을 크기가 거의 없는 넌 스케일로 해요. 우리나라는 1대1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면 일본 정원은 축소야. 100분의 1, 1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 축소야. 요게 중국이고요. 요게 우리나라고요. 요게 일본이에요. 특징이야. 그러니까 얘를 한마디로 사이주의적 풍경식 대비 중심 넌 스케일 중국, 우리나라는 사실주의 그대로 사실주의. 그 다음에 일본은
축경식, 줄이는 축경식, 그렇게 전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협경, 대경, 격경, 광경, 누경, 차경, 요거 최근 문제 2015, 16 문제에 등장하는 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유명한 동양족에서 책에서 뽑아서 좀 정리를 다시 새롭게 한 거니까 요거 특히 풍창, 뭐 누경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롭게. 자, 일본 적용 봅시다. 일본 적용도 마찬가지로 시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세요. 근데 일본 적용은 서양 적용하고 비슷하게 시대별로 특징이 딱딱딱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민감한 나라라 크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은 굉장히 지금 현재 확 대륙으로 뻗어나고 굉장히 힘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데 일본 적용은 특별히 많이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서양 적용서 공부하듯이 전체 이제 맥락을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일본은 비조 시대에도 요거 아스카 시대라고 일본식으로 읽는 방법하고 우리가 한자를 읽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되는 나라, 우리나라 해당되는 나라, 스타일, 그 다음에 특징, 정원 누적, 딱딱 시대별로 요걸 보셔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연을 재현했다가 추상화, 축경화로 발전시키는 거죠. 막 축소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막 이렇게 넓게 만들 수가 없어서 또 스위스나 이런 나라처럼 막 이렇게 반도체 뭐 이런 조그만 거 이런 거 조그마하면서 가치가 큰 거 이런 것들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축경화 줄여. 중국은 넌스케일 우리나라 1대1, 일본 적용은 50분의 1, 100분의 1.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요 양식 중요합니다. 임천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요 이름 스타일이 나오는데 뭘 말하는지 특징을 보세요. 임천식 정원에 성을 만들고 다리를 연결했다. 침전식 지당주의의 자연성 놓는 수법. 축산고산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거의 없어. 극소수로 조금만 사용해요. 그런데 왕모래 같은 거, 바위 이런 걸 세워서 조경을 만드는 거죠. 평정고산수식은 전혀 일체에 쓰지 않아요. 여기는 약간 이끼 같은 것도 약간 쓰는데 평정고산수식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모래를 많이 쓰고요. 다정양식은 차를 마시는 그런 공간이죠. 그 다음에 원주파 임천식하고 다정양식 결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경식으로 자연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발전했다. 요거만 아주 중요하죠. 자, 비조 아스카 시대 유수연이라고 해서요. 곡수연. 왕이진 안정기하고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포석정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일본 서기 백제 노자공이 일본에 넘어가서 수미산 홍교를 만들었다. 내양시대, 나라시대, 평안궁, 궁궐지, 만년집, 마포, 산수도 이런 거 있었어요. 자, 해양시대 침전식 정원인데요. 궁에 이제 연못을 파고 산책할 수 있게 길을 만들었다. 귀족 소유의 저택, 평전 제풍정원, 해안풍경부터 만든 하워원, 육저원, 그 다음에 신천원, 조우원, 차경식 정원. 평안시대 후기 회유 임차식, 침전식. 자, 건물과 정원 배치가 정형적이고 지천 양식이죠. 연못을 만들고 연못을 크고 중간에 섬이 3개 있었다. 그 다음에 불교 정토사상. 그 다음에 작전기, 일본 작전기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원 의장에 관한 지침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가마쿠라 시대 선종사상이 있고 사찰 정원 요거 2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축산임찬식으로 몽창국사랑 종례일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몽창국사는 서방사 정원, 종례일만 금각산 정원 요거 누가 어떤 정원을 만들었다. 그거는 서양조경사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하고 정원하고 시대하고 맞지 않는 것은 문제를 아시겠죠. 자, 실정시대 무로마치 시대 은각사 정원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수칙 정원 특징이에요. 제가 이것도 그림을 열심히 그려놨는데 대선원 정원은 이렇게 나무를 한 그루 있고 이게 산을 상징한다. 또 돌을 이렇게 납작하게 해놓고 폭포다.
이렇게 다 상징하게끔 만들어놨죠. 용안사 석정은 더한 거고요. 용안사 석정은 먼저 평정 고산수시고 얘는 그 대선어는 그 축산 고산수식이죠. 그래서 약간의 수목이 있어요. 자, 도산시대 다정 차를 마시는 위주의 그 차나무하고 놔도 이런 거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와비, 사비, 다정의 개념부터 요 문제들 잘 나오죠. 제가 보니까 요 다정에 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은 특징, 다실, 그 다음에 화경정수, 남방로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강호시대 원주파 임천영, 원주파 임천영이라는 것은 임천양식하고 다정양식이 이제 섞인 거죠. 자, 시대별로 소굴원제, 소척원, 후락원, 취상원, 호전, 유의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동해암 정원, 그 다음에 남선사 금지원은 후락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명치시대 이후에 그 초기 서양식 정원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식, 정형식, 또 동경의 신수공원 같은 거는 앙리 마르티에가 설계했고요. 적반이궁 이런 거, 히비야 공원 이런 거는 일본 최초의 서양식 공원이죠. 그래서 이제 중기에 가면서 축경식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 정원으로 무리난 춘산장, 차경수법 도입돼서 의수원, 남대문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죠. 서양 그 일본 조경은 서양 조경사처럼 나라, 사람, 정원. 중국 조경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 조경사는 책이 많아서요. 서적, 문헌. 그래서 주로 보니까 그 문헌 중심의 문제들 되게 많이 제가 봤거든요. 문헌 중심 많고 최근에 중국 조경사 많이 등장하고 있어.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렇게 파악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또 보고 시대는 서양 조경사에 비해서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나라도 한 나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